네, 안녕하세요. 중수투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오랜만에 좀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2019년 초반에 어떤 외국인 매수세랑 그때 삼성전자 흐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예를 좀 들면서 좀 어디로 자금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,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섹터별로 좀 먼저 보면은 반도체가 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대형주 중에선 약했고, 다른 장비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도 있었어요. 이제 원익 IPS라든가 테스는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좀 크게 올라왔죠.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를 더 하려고 했는데, 아직 제가 생각하는 그런 조정 가격까지는 오지 않아서 아직은 더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았고,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사실상 6만 원을 깨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앞에 숫자가 좀 바뀌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. 5에서 이제 6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, 제가 사실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200만에서 300만 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.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는데,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리면서 음봉으로 끝났고, 오늘도 한 1.6%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오랜만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게 2020년도에는 굉장히 좀 좋을 섹터이지만, 아직은 좀 지금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면은 기간적으로 약간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직 뭐 큰 비중을 들어가진 않았는데, 제 생각보다 아무튼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래서 1월달 들어와가지고 400만 주, 300만 주, 뭐 100만 주 이렇게 계속 매수량을 늘리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외국인이었죠.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, 제가 이 그림을 좀 어디서 좀 느꼈냐면은, 이때 보시면 2018년도 12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죠. 2012월 24일 날부터 해서 1월 22일까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. 외국인들이. 이때 이제 지수를 좀 차트를 좀 보면 되게 재밌는데, 지금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초 차트입니다. 2018년도 12월 28일,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, 하락의 막바지에 다 달았을 때쯤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.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3만 7천 원부터 4만 원대 중반, 4만 6천 원, 거의 7천 원 가까이 좀 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, 이때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.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담고 있다,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, 그때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살 때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, 외국인도 뭐 돈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죠. 그들도 이제 자금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데, 그 자본력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을 때쯤 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간 하락을 하고, 그리고 또 이때는 사실 뭐 대외적인 변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들도 있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사고 1년 뒤 가격을 보면은 지금 50% 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 거를 보면 2019년 1월 달 초랑 좀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은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도 좀 대충은 좀 그려지겠죠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거예요. 저는 단기간에 지금 한 5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21선까지의 조정을 좀 받다가, 그리고 이제 상승과 하락 어떤 단기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다가, 외국인들이 지금 1월 달에 산 거는 2019년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아무튼 몇 개월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지금 당장에 이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깨고 7만 원을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격도 지금 60일선과 21선 사이의 이격도 굉장히
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하고,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대형주에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잖아요.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, 2019년도에. 그래서 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중소형주들 위주로 제가 약간씩 좀 비중을 늘리고 있고,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해상옵틱스라든가 야스 종목, 이런 종목들을 좀 비중을 늘리고 있고, 또 1월 달에는 특히 이제 테마가 좀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제가 뭐 물론 이제 기업의 그 분석을 하고 가치 투자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, 그 테마도 어떤 나름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수소차 JNK 히터랑 그 EN코리아가 사실상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 저번 주 정도부터 좀 매수를 시작을 했고, 지금 거래량도 계속 터졌기 때문에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.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르려고 하다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, 좀 오르려고 하면 하락을 하고, 그런 모양을 좀 계속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는 계속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5G랑 반도체는 좀 역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를 때는 5G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,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5G가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,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을 낌새를 보이면서 계속 조금씩 상승을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,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씩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좀 아무튼 기다리면은, 그 현재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에 전기차 순환이 한번 돌았죠. 그리고 그 이제 중국 관련주,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으로 순환이 한번 돌았는데, 저 사실 중국 관련주에서 대장은 호텔신라라고 생각을 하는데, 지금 11만 원대가 그 전 고점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고, 아무래도 이슈가 너무 단기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급등을 좀 많이 했죠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지금 테마가 지금 중국 관련주에서 다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저는 그 자금들이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5G랑 2020년 1분기에 실적에 잘 나올 중소형 주들의 그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한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한 수익률 한 15% 정도였는데, 지금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한 3%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전량 매도를 했어요. 그래서 수익률 한 2%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. 좀 아쉬운 그런 매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급등했을 때 좀 팔았더라면은 좀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,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되기 딱 2주 전이 고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팔았더라면 수익률을 좀 높게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, 좀 아쉬운 매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도 일단은 저 오늘 해서 전량 매도를 했고, 어제 약간 반절 정도 매도를 했고, 오늘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한 30%로 마무리했고, 이것도 이격이 너무 좀 높죠. 그래서 21선 정도까지 한 번 정도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, 지금은 약간 좀 단계간에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내놨고요.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이 말씀을 드리면 헬릭스미스,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. 임상 3-1상이 사실상 실패가 됐고,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3-2상이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올해 한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 임상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, 보통 임상이 시작이 될 때 이제 그쯤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, 임상이 이제 발표하기 한 몇 달 전부터 상승을 하는 경향이 보통 일반적인 바이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8만 원 이하로는 조금 떨어지기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,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는 한번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, 어떤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한 중위험 정도는 되기는 하지만, 리스크 대비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는 조금 큰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가서, 이게 앞으로 뭐 그럼 조정이 나오면은 뭐 5만 원 초중반대로 떨어지는 거냐?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. 이게 이제 전 지지선, 그러니까 한 5만 6천 원 정도에서
지지를 받고 이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60일선까지 여기 때처럼 60일선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이제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에 크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 반도체 섹터가 계속 크게 한번 좀 조정을 받거나 이제 개미들의 그 관심에서 좀 멀어질 때쯤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크게 매수를 해도 그런 좋을 자리가 언젠가 한 번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